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조금 느슨하게 출발을 하는 기분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던 곳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앞에 나와 있는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조금 뭔가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M7의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 기념 뭐 이런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다들 조금 천천히 가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호흡에 좀 맞춰서 앞두고 있는 일정들을 겨냥한 체크 포인트들, 체크 리스트들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시면요. 숫자 자체가 최근까지 봤던 거랑 완전 다릅니다. 다우 지수 0.28% 상승, 나스닥 지수 0.1% 하락. 뭐 강보합, 약보합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06% 상승으로 더 올라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빠질 만한 이유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이번 주 초반의 스타트로 보여지는데요. 테슬라도 강보합이고요. 엔비디아는 좀 2%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악재성 재료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고 팔란티어 1.65% 상승, 뭐 전반적으로 그냥 전향한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분위기가 나왔는지 일단 매크로 변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관세인데요. 이제 관세 얘기 좀 지겹죠? 베센트 장관이 나오면 전면에 나오면 그날은 사는 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베센트 약발도 좀 떨어졌나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중국이 나서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중국이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굿 테리프 딜스, 그러니까 좋은 그 딜을 가지고 미국에게 찾아오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얘기가 1도 없죠.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러면 이에 대답해서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No tariff talks.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랑 시진핑 사이에 통화한 적이 없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국은 좀 급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을 뭔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플로이먼트 서포트,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 부양책을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장들이 지금 좀 멈춰 있는데 요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의 관세 공략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마켓들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러면 미국이랑 그냥 거래 안 해도 돼. 우리 스스로 지금 부양책 하느라 바쁘고 미국 대체해서 다른 시장들 찾아보면 되니까 계속 지금 미국에서는 전화해라고 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화할 생각도 없고 실제로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전화를 했다고 해도 했다고 얘기해 줄 생각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교착 상태에 좀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또 하나의 골칫덩이가 있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3일간의 휴전을 또 계획을 하고 있대요. 이게 우크라이나랑 대화가 잘 돼서 미국이랑 대화가 잘 돼서가 아니라 이게 전승절이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전에 과거에 2차 대전 때 러시아도 승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승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만 한 3일 동안만 쉬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미국에서는 휴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뭐 휴전 얘기하면서 드론 어택 또 그 사이에 또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나 심지어 여기가 이제 가스 체인이거든요. 가스가 공급되는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간밤에 7% 넘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00일 기념식을 채워보고 싶은 그런 성과들이 지금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어떤 호재가 없었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얘기는 조금 넣어두고 다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그래서 그 결과 관세
관세가 초래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또 한 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미국의 리세션이 점점 더 리세션 확률이, 경기 침체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폴로라는 기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empty shelves, 그러니까 점점 선반이 비어가고 있다. 트럭들이 자꾸 사람들을 자르고 있다. 트럭 노동자들도 자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제 진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는 미래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실제로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한답니다. 경기 침체에 발생하는 현상이 저희 같은 이제 서민들은 돈을 좀 아끼려고 하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돈을 더 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과시용 소비라고 하죠. 나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을 쓸 수 있어. 뭐 이것저것 명품도 살 수 있어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wealthy consumers, 그러니까 부자들은 점점 더 그 스pen딩을 늘리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미국인들은 계속 커팅백 자르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의 전형적인 그런 소비 행태가 실제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걸 확인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셀 USA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도이체방크에서 지금 미국의 달러화가 이렇게까지 또 떨어진 걸 두고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달러가 좀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만 바로 또 오늘 0.6% 하락하면서 99를 하회했거든요. 계속 여전히 불안한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고민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S&P 500도 여기까지 올라온 마당에 더 올라가기는 뭔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앞에 보셨던 것처럼 관세와 관련해서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휴전도 쉽게 안 되는, 종전은커녕 휴전도 쉽게 안 되는 상황이고 경기 둔화의 어떤 시그널들도 계속 곳곳에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가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측면이 오늘장에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일 선도 원래는 진짜 든든한 그런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하회하고 두 번째 이렇게 쭉 내려온 이후부터는 여기가 큰 저항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 트럼프 100일 기념이라고 하는데 그 100일 동안에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통틀어서 순위가 여기 보시면 21등입니다. 20등이네요. 20등. 20등 아래는 딱 한 명 있어요. 리처드 닉슨 21등. 그 외에는 다 트럼프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의 S&P 500 수익률이고요. 이렇다는 건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죠. 100일 동안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게 앞에 봤던 것처럼 잘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관세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되는 게 없어 라고 본다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대로 100일 동안 안 좋았으면 앞으로는 뭐 감세 정책 꺼내면서 시장이 좀 좋아지겠지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JP 모건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레이터 디스 이어, 그러니까 올해 연말 즈음에 사는 게 나을 것이다. 당분간 이게 해소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라서 JP 모건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사실 뭐 저점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JP 모건도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모든 변수들이 앞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불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바이더 딥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현금 있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 근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느냐?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 이렇게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지지선도 저항선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100일 동안 가장 강했던 종목 10가지 이외에 가장 약했던 종목 10가지를 뽑아봤는데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가장 강했던 종목은 팔란티어가 자랑스럽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넷플릭스, 테이크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공통으로 꼽자면, 굳이 꼽자면
말하자면 게임 플랫폼인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어떤 저촉되는 범위도 좀 약하고 이외에 필립 모리스, 달러 제네럴 필수 소비재죠. 필립 모리스 뭐 담배 흡연자분들에게는 당연히 필수 소비재니까. 그리고 또 뉴몬트 금광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했던 걸 봤을 때 여기가 계속 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금광 관련주가 과연 계속 오를까? 그것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러면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서 힌트를 찾아보자니 여기도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엘버말 이렇게 3등에 올라와 있고요. 델타항공, 노르웨이안 크루즈라인 그리고 유나이티드항공, 항공여가 관련주들이 많이 특징적으로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진짜 뭐 미국을 지금 많이 안 간다면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거면 앞으로 관세와 관련해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 이쪽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왔지만 12위인가에 테슬라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장 안 좋았던 종목. 그래서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될지 좀 어려운데 그냥 종목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맵 보시면 굉장히 색감이 없죠. 굉장히 흐릿흐릿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진짜 다들 쉬었구나. 그래서 미국도 5월이 연휴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만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얘기를 좀 짜봤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AI 스페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앞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헷갈립니다. 뭐 이것저것 변수들이 좀 엇갈리고 있고 여기서 지수가 더 가기도 어렵다 그러고 누구는 뭐 연말에 사야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헷갈릴 때 결국 AI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고가 하나 좀 있었어요. 중국의 화웨이가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대체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칩을 지금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스트 가지고 뭐 겁먹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화웨이 그리고 중국이 하면 돈을 어마무시하게 또 투자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종목들 몇 개 꺼내봤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계속 경쟁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처음 딥시크 나왔을 때도 딥시크 모먼트라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측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딥시크는 거짓은 아니었고 이런 경쟁적인 AI 소프트웨어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소프트웨어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었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요.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또 보안주들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성장하면 보안에 대한 관점은 앞으로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관심과 AI 패권 다툼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하드웨어 쪽도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엔비디아의 파이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중국에 팔지도 못하고 중국의 자생력이 커지니까. 근데 대신에 뭐 블랙웰 수천 개를 지금 오라클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IBM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500억 달러를 앞으로 AI 쪽에 계속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서도 충분히 엔비디아가 뭐 여기서부터 더 뭐 2배, 3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PER을 저렴하게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런 고민들을 결국 해소할 수 있는 게 빅테크 실적 발표인 거죠. 그래서 메타가 과연 얼마를 AI 캐펙스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오늘 투자자들이 좀 쉬어갔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메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존과 함께 다 같이 우리가 잘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또 의미심장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퀀텀 컴퓨팅,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게 질 수 있겠느냐, 지면 안 된다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의 중요한 체크포인트, 양자 컴퓨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는 그레너리 투자전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많은 분들이 앞서 종목 맵을 좀 보셨겠지만 뭐 거의 흐릿흐릿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수도 뭐 그냥 강보합, 약보합 정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번 주에 뭐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좀 쉬는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렇게 뭐 쉽게 해서 관망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잘 아시다시피 이제 1분기 GDP 성장률, 그다음에 3월자 이제 PCE 지수 발표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빅테크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존, 애플, 그다음에 메타, 퀄컴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네. 이것도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다가 또 이제 관세 협상도 지금 중국하고 이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 양자 간에 지금 사실 기싸움도 지금 뭐 어떤 분은 재밌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 트럼프는 난 전화했다는데 네. 뭐 시진핑은 난 끝까지 전화 받은 안 적 했다. 없다. 뭐 도대체 애들 싸움도 아니고 이게 네.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세를 계속 중국에 지금 몰아보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보면은 EU하고 이제 일본이 관세 협상을 했는데 여기를 교착 상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세 협상까지 이렇게 얽히면서 오늘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 취임 100일이 되거든요. 예. 과연 무슨 말을 쏟아낼까? 할 말이 이것까지 없을 텐데 이제. 예, 이제 뭔가 좀 시장을 다독여야 될 그런 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관망세가 좀 높아졌고요. 채권 수익률은 계속 지금 안정되고 있고, 뭐 달러 약세로 지속되고 있고, 비트코인 95,0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금 가격 3,361달러로 회복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은 좀 마음 편한 관망세가 아닌가. 뭔가 좀 기대를 하면서 관망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다른 것보다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그동안 좀 폭락했던 부분들 S&P하고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좀 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건 메꿔줘야 된다. 그래서 나스닥 이제 S&P 한 5,700, 그다음에 나스닥 18,000선 선 정도는 갭은 좀 메꿔줘야 그래야 시장이 그 다음부터 뭔가 우리가 분석을 좀 하고 추세를 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그것까지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한 사항인데 이번 주에 아마 저는 이제 만약에 빅테크가 실적이 좀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금만 좀 받쳐주고 그다음에 2분기 가이던스를 조금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보여준다면은 그 정도 갭은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제일 큰 이벤트는 역시나 빅테크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 이것저것 썰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썰들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숫자 보고 빅테크 기업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보고 그제서야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은 조금 뭐 실탄을 좀 아껴놓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침 또 4월 말이에요. 말 되면은 이제 그날 그 달에 어떤 한 달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요때는 요랬지, 요때는 요랬지. 그러면 여기에서 키를 맞춰야지 이런 뭐 윈도우 드레싱 이런 전략도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에 일단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중 간의 어떤 갈등도 완전히 지금 교착 상태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뭐 예측조차 할 수 없는데 혹자들은 지난주에 많이 헤빙 무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계속 치킨 게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양측이 이제 리스크를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제 핸들을 조금씩 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예. 일단은 뭐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뭐 전화 안 받았다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반도체 8개 품목에 대해서 미국산 이제 반도체죠. 관세 철폐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철폐를 했으니까 그쪽에서 수출 제한을 좀 풀어달라. 사실 저는 그런 시그널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양자 간의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중국은 반도체, 미국은 히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국은 전화 안 받았다고 하면서도 일단 반도체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줘야 우리가 관세를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냐? 근데 또 그건 또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히토리인지 보잉인지 아니면 농산물하고 아니면 원유,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입인지 이런 게 아직 명확하게 또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쉐인이라는 그런 이제 그 중국산 의류죠. 네. 우리가 가격이 뭐 360%가 뭐 인상이 돼 버렸어요. 예, 키친타월도 뭐 거의 뭐 200% 이상 인상이 돼 버리고. 그러면 못 사죠. 예,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거? 왜냐하면 뭐 사실 미국인들이 중국산 그 쉐인이라는 청바지라든지 이것들이 뭐 전에 $10로 막 그 이벤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다 그거 입고 다니는데 이게 뭐 갑자기 4배로 가격이 인상돼 버리면 거의 10만 원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뭐 10만 원짜리 청바지면 누가 입겠습니까? 그거 살 바에 다른 거 사죠. 다른 거 사는데 그거 살 바에는 차라리 이제 안 사고 말죠. 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게 무슨 뭐 협상이 진전이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교착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거기다 중요한 게 사실 뭐 다들 미중 쪽에만 봤는데 지난주에 EU도 그렇고 일본도 협상을 했는데 일본이 되게 좀 재밌는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미국과 협상이죠. 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미국 국채를 막 덤핑을 했단 말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예, 그랬죠. 알고 보니까 일본 애들이에요. 그게 확실하게 그렇게 드러났어요? 예,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일본에서 나왔는데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 은행이 판 게 아니라 예.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개인 투자가들이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오, 이건 또 무슨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떤 뭐 불안함 뭐 이런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미국 국채를 이제 일본에서 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금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에게는 일본이 감히? 네, 이럴 감히 수 이제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협상을 하다가 이제 진땀을 좀 뺐고 거기다 도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말하라고 합의에 대한 환율 쪽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됐구나. 카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이 이제 식은땀이 흘려지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프라자 합의 이후에 네. 환율 미국이 이제 달러를 약세로 갖고 가면서 결국은 뭐였습니까?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 그렇죠.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환율이 무서워요, 사실은. 그거를 한번 또 건드리면 또 건드리면은 겨우 올려놓은 경제를 20년 또 가면은 예. 잃어버리는 5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세기 동안 미국 달러 약세에 완전히 일본 눌려버릴 경제가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협상에 있어서 미국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이거만큼은 일본 입장에서도 받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 환율은 못 받겠다는.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30년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과의 협상도 처음에는 쉽게 해결될 걸로 봤는데 여기도 교착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세 협상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듯이 이게 쉽게 이게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다. 그러네요. 잘못하면은 기존의 모든 문제를 관세로 지금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제조업 부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말하라고 합의까지 끌고 들어오면은 환율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앞으로 관세 협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요즘 보시면 이제 USTR의 이제 대표는 좀 사실 뒤에서 빠졌어요. 무역 대표부가. 그쵸. 잘 안 보이죠. 안 보여. 예. 어디 갔나? 관세 협상을 하면 이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보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요. 계속 얘기하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또 환율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럴 수 그렇다고 있겠네요. 보면은 관세하고 환율 두 개가 섞여져 버리면은 네. 미국 이번에 앞으로의 이제 어떤 협상 문제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진짜 그러네요. 꼬여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고 있어 갖고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 건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베센트 재무장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 중국이 화답할 시간이다. 예. 빨리 이쪽에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환율 들어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금 경고가 가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뭔가 조금 미묘하게 달라진 그런 스탠스들을 시장에서 되게 좋게 해석을 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얘기하기도 했었죠. 중국과의 관세가 앞으로 점점 낮아질 것이다. 물론 0%는 아니겠지만 이런 발언도 있었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계속 거들면서 뭔가 좀 미국이 성과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던 게 그러면 시장이 이제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분위기로 이전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에 대한 질문을 계속 또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았던 분위기가 살짝은 또 가라앉고 이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뭔가 더 좋은 게 필요하다라는 분위기로 오늘장이 이렇게 조금
소심하게 스타트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교착 상태가 들어갔고 교착 상태가 길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뭐 관세와 관련해서 뭔가 이득을 좀 더 기대한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 방향성이 빅테크 그리고 AI 이쪽일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쪽으로 지금 이제 관심이 쏠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앞으로 이제 관세라든지 환율 부분은 협상은 안고 가야 될 리스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민감도가 계속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장기화될 그렇죠. 거니까. 예, 장기화되면서 민감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네. 그렇다면 시장에 뭔가 이제 모멘텀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때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팩트셋이 그 얘기를 했어요. S&P 500 기업의 실적 전망치, 이익 전망치가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잘 보시면은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 종목들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지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GE 에어로스페이스,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레미서치, 알파벳, 인텔까지 좋았어요. 숫자가 실적 예, 숫자가 실적 수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죠. 시장 전망치보다도 한 3, 4% 크게는 10% 정도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못 올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불안하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예. 어떠한 CEO가 어느 누구가 지금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이던스가 다 취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이제 못 올랐는데 이번 주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느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4월 3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10% 상향 조정이 돼 있어요. 전망치가. 예. 그다음에 메타도 매출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한 14%가 상향 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퀄컴도 한 24%가 상향 조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5월 1일 애플인데 애플은 한 4%밖에 상향 조정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한 9%, 일라일도 한 45% 상향 조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그만큼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다 상향 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보시면 올해 2025년도 실적 전망치의 어떤 증가율하고 비슷하게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저는 이겁니다. 1분기 실적은 애플하고 제가 뭐 저희 테슬라라든지 뭐 팔란티어 이런 쪽들은 조금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외의 종목들 AI라든지 아니면은 핵심 AI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은 이 상황이라고 보면은 확실히 저평가 메리트가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갖고 포워드 PER을 지금 뭐 엔비디아 22배, 메타 20배, 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21배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성장주가 이렇게 저평가된 경우가 언제 있겠습니까? 기회죠. 기회라는 거죠. 예. 그렇다 보면은 이 기회를 만약에 지금 이 관망세가 지켜보고 있다. 그다음에 실적 이 정도 나와준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민감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빅테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좀 2분기 가이던스까지 좀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는 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관망세가 저는 오늘 되게 컸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네요. 예, 내일 이제 30일부터 일단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서 시장이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요 갭을 예. 폭락 갭은 한번 메꿔주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뭐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을 해소해 주려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고 그 새로운 건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좀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월요일에는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 조용하게 흘러갔다. 이게 또 4월 30일이라고 하시니까 우리나라가 쉬어가는 날이잖아요. 5월 1일 아침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뭐 월화수 정도는 조금 조용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조금 고수들의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한데 뭐 골드만삭스에서 2분기 투자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 여기 뭐 체크해볼 포인트가 좀 있다고요? 네, 일단 뭐 사실 저희가 다 느끼는 부분을 얘기를 해준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투자 환경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다. 예. 뭐 미국 정부 주도의 어떤 글로벌 무역 체계가 재편되고 있고 국가 안보를 둘러싼 동맹과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있고 예. AI 도입과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내용 그냥 뭐 그대로 계속 우리가 다 알고 다 있는 생각하고 내용이요. 있네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의 성장성은 다소 둔화될 수 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은 주도권은 유지할 수가 있다. 아, 미국이 어차피 그렇죠. 끌고 갈 거다. 예, 반도체하고 AI 주도권은 계속 갖고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고 봤을 경우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아직도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균열을 보이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방어와 준비를 다 갖춰야 된다. 그러네요. 방어라는 것은 방어적 포지션을 유지하되 예. 앞으로 수익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쉽게 해서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가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관망세. 일단 관망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착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갖고 저희가 항상 보고 있는 부분을 한번 골드만삭스가 정리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전략적인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되지 않겠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직 가보지 못했던 AI 시대라는 길을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항상 뭔가 그 질서의 뒤틀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뒤틀림을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 국가로서 막고 싶고 지키고 싶은 상황이고 가장 큰 도전자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을 겨냥한 모든 정책들, 뭐 무역 정책이라든지 뭐 관세, 환율 이런 것들을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이 AI 패권을 중국이 탈환할 것이냐, 가져갈 것이냐, 미국이 계속 지킬 것이냐의 싸움인데 우리가 거기서 답을 내리자면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결국에는 미국 AI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뭐 2025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투자 전략 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뭐 변함이 없어요. 일단은 트럼프 관세 민감도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 뭐 협상 때문에 뭐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 방문했지만 이제 기대할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역시나 기대할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군요. 네, 그건 없고요.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쟁력이 강한 업종들이죠. 관세 회피를 할 수 있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자율주행 이런 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 화장품, 엔터, 게임 말씀드리고 있고요. 민주당 정책 수혜주들 예, 계속 보셔야 됩니다. 대선 그렇죠? 뭐 요즘 치열합니다. 네, 스마트 시티, 뭐 신재생 에너지, AI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눈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은 끌고 가셔도 된다. 네. 저가 매수로 계속 가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솔직히 신재생 에너지 처음 말씀하실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아니 트럼프 시대의 신재생이라니. 근데 국내에서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나솔루션 보셨죠? 예, 제가 계속 날아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역시 이완수 대표님의 이 시간만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다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완수 대표와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